오늘 이런 상황이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럼 네. 거기까지만. 반성할 점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산하에 지금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00명입니다. 네, 지금 기관장으로 장관급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또 이 현안 질문과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건 좀 아실 텐데 글쎄 이제 법리를 말씀하시고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 하지만이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 말이죠. 2013년 이후에 실시한 경력 채용 전수 검사를 했는데 291건 채용해서 878건의 규정 절차 위반이 나오고 단순 계산으로 1회 채용마다 3건을 어기고 그랬으면요. 저 같으면은 나와서 죄송하고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어제 사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가름하신다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봤는데 선관위가 참 묘한 조직입니다. 어제 그 통렬하게 사과하신 중앙선관위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선관위 전체 회의가 2달에 한 3번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60% 이상이 오후 4시 이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통렬히 반성하는 선관위원장님을 포함한 우리 후보자님도 사실은 2달 동안 3번밖에 아마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개혁하실지 제가 들어볼 텐데 통렬한 반성은 3,000명을 지금 관리하고 지휘하고 계시는 사무총장님에게서부터 직접 듣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사과를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이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후보자께 제가 좀 여쭙겠는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그 윤건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채용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쿼트를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340페이지가 넘는 감사원 보고서. 근데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법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법리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3월 4일 날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은 감사원은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선관위가 할 수 없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감사원이 인력관리 등 직무감찰은 해야 된다가 54%, 감사원이라도 인력관리 등 직무감찰은 하면 안 된다가 29%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법관 출신이니까 법리를 따지셔야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쭉 보니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관위를 비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님 등 12분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보니까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직무감찰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는 비호를 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자님 혹시 CVID라고 들어보셨죠? 그 핵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핵을 동결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은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다음과 같은 그 선관위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한번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는 특별 감사관 좀 메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내용이 길어서요. 특별 감사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선관위 외부 기관 감시 견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대상은 선관위 조직 인사 회계 관리 업무 전반을 해야 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감사원에서 조사하면 안 된다면서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첫 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입니다.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후보자님도 개혁에 하여튼 기치를 올리시고 선관위로 다니시지만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챙겨야 되는데 그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원장 법관 겸임 금지입니다. 사실 지금 뭐 나와 계셔서 이건 차후의 정책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사실 선관위가 제기한 선거 소송 관련된 심판은 법관이 결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님이 계신 조직에서 했으니까 그거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은 그런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생겨지는지 견제와 균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아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요거는 장기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번째는 지방시도 선관위 행안위 국정감사를 도입하자는 건데 다른 기재위라든지 행안이라든지 모든 지방 산하 조직을 다 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시행 관련 규칙인데 시행 규칙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를 정당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지방 선관위 상임위원요. 그러면은 4년 이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선거 및 정당 사무 한 사람은 선관위 직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쳐야 되는지 그 말씀이 그러는데 좀 간단하게 일단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아마 특별 감사관 제도 그 외부 기관에 의한 감시 통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뭐 입법으로 해결된다면 충분히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선관위를 또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관 겸직 금지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법관이 선관위원장 하는데 본인이 직접 재판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원의 그 소속 법원의 판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제 경험으로는 그런 그 선관위원장이 뭐 보통 이제 법원장이거나 지원장이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 자체는 아시다시피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그런 일은 겪어보지 못해서 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이 취지가 단순히 뭐 겸직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관위의 독립성, 지금 같은 이런 채용 비리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선거 관리가 좀 더 좀 그 부실 관리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여러 가지 방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문제는 이것도 당연히 그 상권 분리 원칙 또 견제와 균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국회의회에서 그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받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 제한 문제는 저도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요건 같은 건 모르고 있었는데 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조직이 그 병들기 쉽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을 하고 자격 요건을 좀 바꾸어서 건전한 그 선관위 구성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